혹시 명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? 그럼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.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, 와,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대체 이 잡념들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? 오늘은 바로 이 잡념의 진짜 목적에 대한 아주 좀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. 첫 번째, 우리를 괴롭히는 그 잡념의 정체부터 시작해서요. 두 번째, 사실 그 생각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놀라운 관점을 만나볼 거고요. 세 번째,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화두가 뭔지, 그리고 네 번째, 수련자와 수행자는 대체 뭐가 다른 건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, 삶으로 증명하는 수행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그 골치 아픈 문제, 우리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잡념의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정말 많은 분들이 명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또 스승에게 묻는 질문일 겁니다. 아니, 명상만 하면 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놀랍습니다. 아주 직설적이에요. 바로 네가 모자라니까. 와, 좀 충격적이죠?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잠깐만 들어보세요. 여기서 말하는 모자라다는 건요.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아직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,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래요. 그러니까 잡념이라는 게 바로 그 성장 포인트를 콕 집어서 이것 좀 봐 하고 알려주러 오는 신호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신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이제 두 번째 주제, 생각은 적이 아니다로 넘어가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? 여기 왼쪽처럼 생각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막 밀어내려고 하잖아요. 그러다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요. 그런데 이 새로운 관점은 정반대입니다. 생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으라고 말해요. 밀어내는 대신에 똑바로 마주하라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과 이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이 새로운 관점의 핵심에 바로 이 화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화두라고 하면 되게 어렵고 추상적인 수수께끼를 생각하기 쉬운데요. 여기서 말하는 화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. 바로 내 안에서 떠오르는 그 잡념들, 그게 바로 대자연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던져주는 나만의 공부 주제라는 겁니다.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죠? 그럼 대자연이 친절하게 던져준 이 공부 주제, 이 화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야 할까요? 세 번째 파트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첫째, 잡념이 떠오르면 아, 또 왔네 하고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. 밀어내지 말고요. 둘째,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 생각이 대체 나한테 왜 왔을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. 셋째, 이 생각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왔는지 깨달았다면 그 생각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. 알려줘서 고마워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, 이제 다시 원래 하던 명상으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. 놀랍게도 이렇게 한번 마주하고 나면 그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스르르 해소된다고 해요. 만약에 이렇게 소중한 화두를 계속 무시하고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자료는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. 자꾸 화두를 줘도 네가 다 차버리니까 이제 자연이 안 주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억지로 얻어낸 고요함은요. 그건 성장이 없는 텅 빈 고요함. 그냥 시간 죽이고 있는 것과 다를 거 없다는 거죠. 자, 이쯤 되면 이게 단순히 명상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. 이건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. 바로 네 번째 주제, 수련자와 수행자의 차이입니다.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결정적입니다. 먼저 왼쪽의 수련자를 볼게요. 이 사람은 그냥 고요해지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.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생각, 즉 화두를 귀찮아하고 버리려고만 하죠. 그 결과는 뭘까요? 아까 말했던 텅 빈 고요함, 그냥 시간만 죽이는 거죠. 하지만 오른쪽의 수행자는 완전히 다릅니다. 이 사람의 목표는 성장해서 세상을 돕는 것이에요. 그래서 화두를 자기 개발을 위한 아주 소중한 재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마주합니다. 이 사람에게 고요함은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생산적인 바탕이 되는 셈이죠. 그래서 이 분석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. 수행자가 되어야지 수련자가 되려고 하는 건 미련한 짓이다.
단순히 기술만 연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그렇다면 진정한 수행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? 자,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. 삶으로 증명하는 수행. 그 최종 목표는 바로 공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. 공인, 말 그대로 공적인 사람이라는 뜻인데요. 이게 뭐냐면 결국 내 삶을 통해 널리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사람, 즉 홍익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. 나 혼자만의 깨달음, 나 혼자만의 평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수행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지성인이 누군지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. 금태 안경을 쓰거나 어려운 책을 읽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.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 마음이 늘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있고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 그 자체가 되는 사람.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자연스럽게 옷차림이나 쓰는 물건, 스타일 같은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해요. 그리고 그런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장엄하고 큰 영감을 준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명상 중에 떠오르는 작은 잡념 하나에서 시작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지금 나의 삶은 그저 기술을 연마하는 수련의 시간인가요? 아니면 삶 전체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인가요?